남자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강릉에 혼자 좀 다녀올게.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간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물었죠.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당신에게도 있나요? 지키지 못한 약속, 돌아가지 못한 그곳,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오늘 이야기는 65세 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준호 씨는 37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건넨 은퇴패를 받아들고 텅 빈 사무실을 나서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회사가 전부였던 삶.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던 그 반복된 일상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 씨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은퇴했으니까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그런데 준호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릉, 혼자 좀 다녀올게.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없는 남편이었으니까요. 혼자? 왜? 그냥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청량리역에 섰습니다. 강릉행 KTX 표를 끊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입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는 강릉.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준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84년 봄이었습니다. 28배 준호 씨는 첫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첫 발령지가 강릉 지점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었고 무엇보다 막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무슨 선택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준호 씨는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낯선 도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처음 몇 달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주말이면 할 일이 없어서 바닷가를 혼자 걷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바다라는 간판이 달린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진짜 바다가요. 2층 창가 자리에 앉으면 바다를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설계된 카페였습니다. 준호 씨는 무심코 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한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그 여자는 짧은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인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눈이 참 맑았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기는 게 참 예뻤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준호 씨는 2층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이 근처로 발령받아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카페 자주 이용해 주세요.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준호 씨는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라고, 바다가 보여서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사실은 그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님 매일 오시네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네. 커피가 맛있어서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접 로스팅 하시거든요. 아, 아버님이 사장님이세요? 네,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요. 대학교 휴학 중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였고, 대학은 서울로 갔다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휴학하고 내려와 카페 일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실 거예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버지가 이 카페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물려받아야 할 것 같아요. 카페를요? 네.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부터 30년 넘게 운영하신 곳이에요. 저도 여기서 자랐고요. 수진 씨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떤 고민이 있어도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때 준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그렇다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퇴근 후 카페 바다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도 이제 준호 씨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메뉴, 늘 같은 인사. 하지만 그 반복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없어서 수진 씨가 준호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는 게 좋아요. 서울에 여자친구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있었는데 제가 강릉으로 내려오면서 헤어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미안해요. 아니에요. 원래 깊은 사이도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준호 씨에게 서울로 다시 올라오라고 매일 전화했었죠. 하지만 준호 씨는 점점 그 전화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석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요? 일요일에는 카페 쉬어요. 그럼 저랑 바닷가 산책이라도 할래요? 수진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정동진 해변을 걸었습니다. 5월의 바다는 눈부셨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준호 씨, 서울 사람이면 바다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저는 바다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요? 저는 매일 봐서 익숙한데. 익숙하면 좋은 건가요? 수진 씨가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슬프다니요? 매일 보는 것들은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매일 봐도 당연하다고 생각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진 씨가 깜짝 놀라 준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저 수진 씨 좋아해요. 고백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첫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가 매일 카페에 오는 거 기다렸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그 여름은 준호 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카페 바다로 가서 수진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언젠가 이 카페를 우리가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요? 수진 씨가 꿈꾸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이 카페 확장하고 수진 씨는 더 맛있는 커피 만들고 준호 씨는 손님들 응대하는 거예요. 수진 씨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좋아요. 두 사람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결혼하고 강릉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고 늙어서도 이 바다를 보며 살아가는 미래를요.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준호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서울 본사 발령, 승진과 함께 오는 발령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는 기회였습니다. 준호 씨는 수진 씨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 카페 바다의 그 창가 자리에서였습니다. 수진 씨는 한참 동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빨리 가시네요. 미안해. 미안할 거 뭐 있어요. 준호 씨 꿈이잖아요. 승진하는 거. 수진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1년만 기다려줘. 돈 모아서 돌아올게. 그때 우리 결혼하자. 정말이요? 진심이야. 나 너 아니면 안 돼.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와요. 응, 약속해. 그리고 한 달 후, 준호 씨는 강릉역에 섰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진 씨도 역까지 따라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섰습니다. 수진아, 들어가. 감기 걸려.
준호 씨, 응, 꼭 와요. 약속이에요. 그럼 1년 후에 꼭 돌아올게.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진 씨가 작아졌습니다. 비에 젖은 채 손을 흔드는 수진 씨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서울로 돌아온 준호 씨는 바빴습니다. 승진한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요구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가끔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요즘 너무 바빠. 하지만 너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수진 씨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야, 편지 고마워요. 카페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창가 자리는 준호 씨 자리로 남겨뒀어요. 빨리 와서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편지는 뜸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수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전화기 너머로 수진 씨의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끝나자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강릉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 선배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이제 30 넘었잖아. 결혼 생각 없어? 있긴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소개해 줄까? 괜찮은 여자 있는데. 준호 씨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이미 소개팅 날짜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난 여자가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착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남자를 원했고 준호 씨는 그 조건에 딱 맞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준호 씨는 수진 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나 결혼하게 됐어. 너를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줘. 그 편지를 붙이고 준호 씨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났고 집을 샀고 대출을 갚았고 아이를 키웠고 승진했고 또 승진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커피를 마실 때면 생각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 창가 자리, 수진 씨의 웃는 얼굴. 오늘도 오셨네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준호 씨는 천천히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역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의 낡은 역사는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옛날 카페 바다라고 혹시 아세요? 카페 바다요? 아, 그 오래된 카페 아직도 있어요. 거기 가시게요? 네. 오, 거기 커피 맛있어요. 옛날 방식으로 내리거든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수진 씨랑 같이 영화 봤던 극장이 있던 자리. 저기는 함께 저녁 먹었던 식당. 다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카페 바다도 없어졌겠지. 40년이나 지났는데 택시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카페 바다. 40년 전 그대로의 간판. 조금 낡았지만 그대로였습니다. 준호 씨는 택시비를 내고 천천히 카페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이는 여기 있을까? 아니겠지. 40년이나 지났는데 결혼해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겠지. 하지만 준호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그 주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진 씨도 준호 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그대로의 인사. 네. 아메리카노 주세요.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창가 자리. 40년 전 그 자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약서? 준호 씨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팻말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자리. 준호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를 비워뒀다는 건가요? 수진 씨가 커피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요. 준호 씨 앞에 커피를 놓고 수진 씨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 긴 침묵.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에요, 준호 씨. 아직도 여기 계셨네. 네. 이 카페 떠날 수가 없었어요. 결혼은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요. 왜? 당신 기다리다가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할 거 뭐 있어요. 수진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오셨잖아요. 40년 늦었지만, 나 결혼했어. 아이도 둘 낳고, 그런데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러셨구나.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너한테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 나를 용서 못해도 돼. 수진 씨가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응, 이 자리 40년 동안 비워뒀어요. 준호 씨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팻말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언젠가 올 것 같았거든요. 준호 씨가 40년이나 기다렸어?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준호 씨가 앉아 있을 것 같았어요. 매일 커피 내리면서 이 자리 보면 준호 씨가 앉아서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준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가장 크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나쁜 놈이야. 수진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왔잖아요. 한참을 울고 난 후 두 사람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40년 전처럼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수진아, 응, 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수진 씨가 준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이제 은퇴했어. 할 일도 없어. 아내도 세상 떠났고 애들도 다 컸어. 이제 나를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요? 여기 강릉에서 살고 싶어. 너랑. 수진 씨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제 늙었어요. 알아. 백발이 다 됐지. 주름도 많고 체력도 없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괜찮아요? 준호 씨가 수진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좋아. 남은 인생 너랑 함께 살고 싶어.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준호 씨, 이 카페 같이 운영할래요? 그거 40년 전에 했던 약속 아니야? 네. 늦었지만 지켜요, 약속.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40년 전 걸었던 그 길을 달빛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수진아, 응, 나 진짜 바보지. 왜요? 40년을 헛되이 보냈잖아. 너랑 함께 있어야 했는데. 수진 씨가 준호 씨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앞으로 40년은 함께 있어요. 우리 그때까지 살 수 있으려나? 모르죠. 하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할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왜요? 나를 기다려줘서 나 같은 나쁜 놈을.
준호 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삶이 그렇게 흘러간 거죠. 그래도 됐어요. 이제 과거는 잊어요. 우리 앞으로만 보기로 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강릉으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동안 가족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인생 사세요. 준호 씨는 카페 바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커피 내리는 것도, 손님 응대하는 것도. 하지만 수진 씨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준호 씨, 이렇게 해야 해요. 아, 어렵네. 천천히 해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손님들도 점점 늘었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 바뀌셨어요? 네, 저 이제 남편이랑 같이 운영해요. 와,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와 수진 씨는 그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약석 팻말은 이미 치웠습니다. 수진아, 응? 행복해? 수진 씨가 준호 씨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준호 씨는요? 나도 40년을 돌고 돌아서 여기 왔는데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나 봐.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영원히 그럴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사진? 네. 우리 둘이서. 그렇게 찍은 사진을 수진 씨는 카페 벽에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창가 자리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40년 전 사진도 함께 걸었습니다. 젊은 날의 준호 씨와 수진 씨.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와, 이 사진 누구예요? 저희요. 40년 전이에요. 헐, 정말요? 와, 그때도 잘 어울리셨네요. 그때 헤어졌다가 4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와,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죠? 저희 인생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습니다. 준호 씨와 수진 씨는 매일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카페를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결혼식 올릴까? 결혼식이요? 이 나이에? 왜 안 돼? 40년 늦었지만 하고 싶어.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창피한데. 뭐가 창피해? 우리 행복한데.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카페 바다에서 바다가 보이는 그 창가 자리 앞에서.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의 자녀들, 수진 씨의 친구 몇 명, 단골 손님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신랑 김준호 씨, 신부 박수진 씨를 평생 사랑하며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박수진 씨, 신랑 김준호 씨를 평생 사랑하며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65세의 신랑과 62세의 신부의 키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 씨의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해요, 아빠. 행복하세요. 고맙다, 딸. 피로연은 카페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수진 씨가 직접 내린 커피와 케이크로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분 사연 들었어요. 정말 영화 같아요. 40년을 기다렸다니. 진짜 사랑이네요. 저도 나이 들어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해가 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준호 씨와 수진 씨만 카페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 황금빛으로 빛나는 바다. 수진아, 응, 나 정말 행복해. 나도요, 준호 씨. 40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요. 만약 40년 전에 결혼했으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럴까? 네. 기다린 만큼, 헤어졌던 만큼 이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자. 네, 그래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밤바다의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완전히 강릉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와는 매일 저녁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요? 좋지. 내가 두부 썰게. 준호 씨, 이제 요리 실력 많이 늘었어요. 당연하지. 선생님이 좋은데. 주말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달리며 작은 마을들을 구경했습니다. 수진아, 여기 경치 좋다. 그러네요. 사진 찍을까요? 그래, 찍자. 그렇게 쌓인 사진들이 카페 벽을 채워갔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순간들로 어느 날 한 젊은 커플이 카페에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사연 들었어요. 네.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40년 만에 재회한 사랑 이야기. 아, 그래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희도 헤어질 뻔했는데 사장님 이야기 듣고 다시 만났어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장님들처럼 저희도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멀리 돌아가도 결국 함께할 사람은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응.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카페 안에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 씨와 수진 씨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신기하지? 우리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40년이 헛되지 않은 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바다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 씨와 수진 씨는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만난 지 벌써 2년이 됐네.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다. 아프거나 힘든 곳 없어? 없어요. 준호 씨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나도.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겁니다. 준호 씨, 준호 씨. 수진 씨가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준호 씨가 눈을 떴을 때 수진 씨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준호 씨, 정신 차렸어요? 응, 미안해. 놀랐지? 수진 씨가 울었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이제 막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떠날까봐. 준호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안 가. 절대 안 가. 약속해요. 응, 약속해. 그날부터 준호 씨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매일 아침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수진 씨도 함께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준호 씨. 그럼 적어도 20년은 더 살아야지. 20년? 30년 살아요. 그럼 우리 95세까지 사는 거네? 네, 그때까지 같이 카페 운영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이제 68세, 수진 씨는 65세가 됐습니다. 카페 바다는 여전히 운영 중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사장님,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네, 좋아요. 젊은 커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준호 씨와 수진 씨를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어. 응, 나도.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다시 만난 첫사랑 특집을 준비 중인데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 씨와 수진 씨는 고민했습니다.
수진아, 어떡할까? 글쎄요. 부끄러운데.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그것도 그렇네요. 결국 두 사람은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 날 준호 씨는 긴장했습니다. 수진아, 나 카메라 앞에서 말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그냥 우리 이야기 솔직하게 하면 돼요.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눈물 나서 못 보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40년을 기다렸다니. 수진 씨 대단하세요. 준호 씨도 결국 돌아왔잖아요. 진짜 사랑이에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카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TV에서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준호 씨와 수진 씨는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뿌듯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떠나고 두 사람만 카페에 남았습니다. 수진 씨가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응, 우리 정말 행복하죠? 당연하지. 가끔은 꿈 같아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준호 씨랑 이렇게 다시 만나서 같이 살게 될 줄. 나도. 준호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왜요? 나를 기다려줘서, 나를 용서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응,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당연하지. 다음 생에는 헤어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 약속이에요. 응, 약속.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70세, 수진 씨는 67세가 됐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았고 카페도 잘 운영됐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강릉의 명물이 됐습니다. 강릉 가면 카페 바다 꼭 가봐야 해. 거기 사장님들 사연 진짜 감동이야.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여기는 곳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카페에 왔습니다. 8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저, 사장님들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60년 전에 헤어진. 그러셨어요? 이제라도 만나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사장님들 보고 만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만났어요. 60년 만에. 어떠셨어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 씨와 수진 씨도 같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사장님들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떠난 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게, 신기하지? 우리가 겪은 고통도, 이별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40년도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왜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테니까.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정동진 해변을 걸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데이트했던 그 해변을. 준호 씨 기억나요? 여기서 처음 고백했잖아요. 물론이지. 어떻게 잊어. 그때 나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나도 떨었어. 거절당할까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 참 젊었죠? 그럼, 이제는 완전 노인네가 됐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때 그대로예요. 준호 씨가 수진 씨를 안았습니다. 나도, 널 보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 저도요.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는 75세, 수진 씨는 72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무릎이 아프고 수진 씨는 허리가 아팠습니다. 카페 운영도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카페 문 닫을까? 왜요? 몸도 힘들고 이제 쉬어야 할 것 같아. 수진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주말만 열까요? 평일은 쉬고. 그게 좋겠다. 그렇게 카페는 주말에만 문을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사장님들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 씨와 수진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글쎄요. 10년? 20년? 20년은 무리일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오래 살아요. 같이. 준호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너보다 먼저 가면 어쩌지?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 진심으로. 남은 사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수진 씨가 준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같은 날에. 그게 되나? 모르죠. 하지만 바라는 거예요. 혼자 남기 싫어요. 준호 씨가 수진 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슬픈 이야기에서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우리 할 일 많아요. 뭐? 사랑하는 거요. 매일매일. 그래, 맞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준호 씨, 응? 저 노을 보세요. 예쁘죠? 응, 예뻐. 우리 인생도 저 노을 같아요. 노을? 네. 이제 저물어 가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그리고 현재, 오늘도 카페 바다는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이니까요. 준호 씨와 수진 씨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네, 덕분에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준호 씨가 커피를 내립니다. 수진 씨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준호 씨, 아직도 실력이 늘어요. 당연하지. 매일 연습하는데. 두 사람은 웃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한 젊은 커플이 앉아 있습니다.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자리 보이죠? 수진 씨가 다른 손님에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예약석이었던 자리예요. 와, 진짜요? 네. 지금은 모든 손님이 앉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요? 기다림이요. 그리고 희망. 손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해가 기울어 갑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갑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준호 씨와 수진 씨만 카페에 남습니다. 늘 그랬듯이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수진아, 응,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저도요. 내일도 좋을까? 당연하죠. 준호 씨랑 함께니까. 준호 씨가 웃습니다. 나 참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너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수진 씨도 웃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영원할 것 같은 파도 소리. 준호 씨, 내년에도 우리 여기 있을까요? 물론이지. 10년 후에도 여기 있을 거야. 약속이에요. 응, 약속. 달이 떠오릅니다. 바다를 비추는 은빛 달빛.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빛을 바라봅니다. 준호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수진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그 말이 카페 안에 울려 퍼집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40년을 돌아온 사랑.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사랑. 카페 바다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채로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사랑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잊지 못하는 그 이름, 돌아가고 싶은 그 시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습니다. 준호 씨처럼 돌아갈 용기를, 수진 씨처럼 기다릴 수 있는 진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그 카페도 아직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